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력으로 영어 공부해야지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업무를 하실 때 어느 순간 가장 딴짓을 하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를 좀 많이 활용하는 좀 창의적인 워크플로우가 많다 보니까 AI를 돌려놓고 뭔가가 생성이 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을 집어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길어야 1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딱 1분만 핸드폰을 보고 바로 내려놓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AI가 작업은 끝내놨는데 저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분 기다리는 시간을 못 참아서 30분이 낭비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죠. 내가 이렇게 잠깐 붕 뜨는 시간을 못 참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겠니? 이렇게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뇌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재학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거기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의지력으로 뭔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 원인을 찾아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미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를 부린다고 바꿔지진 않는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피지 토이를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약간 카드처럼 생겼는데요. 그냥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하는 애고요. 얘는 더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게 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피지 토이라고 하면 스피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손에서 이렇게 핑 돌리면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 어른이 무슨 장난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ADHD가 있거나 금연이나 기타 다른 중독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심리학에선 경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피지 토이를 잡고 있다면 저는 핸드폰을 만질 손이 없죠. 그래서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자극이 제 뇌에 신호를 보내요. 야, 지금 지루하니까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거기에서 제 손이 모두 다른 걸 붙잡고 있느라 핸드폰을 건드릴 수 없다면 뇌에서 야, 지루함을 빨리 달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다른 액션이랑 이게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이 메커니즘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담배를 끊고 싶으신 분들은 담배 생각이 날 때 피지 토이를 이렇게 손을 만지작 하면서 담배를 피고 싶다는 그 충동과 이 피지 토이를 연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오히려 핸드폰을 먼 방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뭐 금고 같은데 넣고서 잠궈 버린다든지 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뇌가 핸드폰을 대하는 그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나한테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피지 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피지 토이는 제가 이걸 30분을 붙들고 있든 2시간을 붙들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깨우쳤는데요. 자, 그럼 이게 영어 학습자인 여러분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영상이 제작된 시점이 2026년 2월입니다. 보통 새해 다짐을 했을 때 1월달 안에 한 80% 정도가 새해 다짐을 포기하고요. 2월 말쯤 되면 95%가 새해 다짐을 포기하는 걸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해 다짐 단골 메뉴죠. 영어 공부. 우리는 왜 매년 다짐만 하고 영어 공부에 실패하는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걸 의지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지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란성 쌍둥이 둘을 한 아이는 엄청나게 학구열이 뜨거운 동네에서 키우고 나머지 한 명은 버스 3시간에 한 대 정도 오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 전자, 학구열이 뜨거운 동네에서 자란 이 아이가 더 뛰어난 학업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게 과연 재능 문제냐, 유전자 문제냐, 아니면 의지력의 문제냐? 다 아니죠.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력으로 영어 공부해야지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의지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해 초에는 의지력이 끌어올려지니까 다들 이 의지력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해 초라는 기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도 그 끝과 함께 꺾여 들어가면서 이걸 연료로 삼았던 분들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지력이 아닌 무엇을 연료 삼아야 할까요? 가장 핵심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법을 재학습시키는 건데요. 여기서 습관 형성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가 영어를 대하는 방식만 바꿔도 영어 학습이 장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V-E-T-A Veta. Veta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글자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V입니다. 자, V는 뭐냐면 visibility, 가시성이에요. 내가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것이 계속 시각적인 자극으로 내 생활 환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어 학습 도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알림으로 받아보는 영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어플로 치면 알림이 오는 거죠. 이런 시각적인 알림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자극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각적인 자극하면 어떤 거 생각 많이 하시나요? 포스트잇 생각 많이 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또는 외우고 싶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놔요. 자, 그런데 스탠퍼드에서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BJ Fogg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자꾸 상기를 시켜줘야 될 정도의 습관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나에게 이미 하고 싶지 않은 일 또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임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여놓는다고 답은 아니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글자 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ease입니다. 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안 해? 야, 이걸 못한다고? 너 하루에 영어 5분을 못해? 그걸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낮추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아니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걸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안 한다고 하는 게 억지스러울 정도로 쉽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잇을 붙일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T, trigger인데요. 자, T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자극을 줘요.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핸드폰은 저에게 boredom이라는 trigger가 자극을 딱 줬을 때, 지루함을 느꼈을 때, 야, 이 지루함을 빨리 해소해 라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풀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던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트리거였던 거예요. 그걸 이 피지토이로 제가 풀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성하고 싶은 행동도 트리거랑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 트리거로 만들 수가 있지? 물론 아까 전에 visibility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여서, 그리고 또 ease, 너무 쉬워서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트리거인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탠퍼드의 BJ Fogg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anchoring을 해라. anchor. 자, anchor가 뭐죠? 닻이잖아요. 그죠? 닻을 내리면 그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되죠. 뭔가 어떤 한 곳에 다른 하나를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anchor. 자, 여러분 하루 중에 무조건 반복하는 행위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커피 내리는 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일 하는 행동, 그 직후에 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내려요. 그러면 그 커피를 내리는 행위와 영어 단어 5개 외우는 행위를 접목시키라 이겁니다. 그럼 나에게 커피 향과 커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영어 단어 5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다음날 좀 5개 좀 간지러운데 10개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행위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여기에 각각 앵커링 하고 싶은 영어 학습 습관을 붙여 넣어보세요. 자, 마지막 4번째 A, accountability buddy.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요. 누군가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단속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지우고 이런 것들을 accountability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accountability buddy까지 붙으면 무슨 말이냐. 자, 혼자 하면 여러분 그렇죠. 밤 새벽 1, 2시에요. 그리고 여기 눈앞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도 한 대도 없어요. 자, 여러분은 그때 빨간불이면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고 건너십니까? 자, 그때
accountability buddy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게 도덕적인 기준이 됐든 준법 정신이 됐든 학습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실천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야 공부할 시간이야 같이 공부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챙겨주고 내가 느슨해지면 끌어주고 저 친구가 느슨해지면 내가 끌어줄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군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무리나 어떤 집단이 있으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VETA.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visibility. 눈에 보이게 자극들을 둬라. ease.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정도면 난이도를 낮춰라. 그리고 점차 늘려가면 된다. 세 번째, trigger.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극을 마련하되 매일 하는 행동에 anchoring을 해라. 네 번째, accountability buddy. 내가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나를 잡아줄 그런 사람과 함께하라. 제가 이제 지루함을 이 피지토이로 달래면서 핸드폰을 안 건드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 학습을 어렵고 힘든 일, 연초에만 하는 연례 행사 이렇게 보지 않고 매일 숨쉬듯이 조금씩 하는 일이라고 재정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요. 여러분의 의지력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다가 습관영어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습관영어 챌린지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제가 공부할 거리들을 일주일치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visibility이자 trigger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그 분량을 최대한 30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쪼개놨습니다. ease. 그리고 이걸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숙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visibility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accountability buddy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해드리는 세션까지 제공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월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챌린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셔야 하는 과제를 다 제출해서 완수하시면 그 중에 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쓰는 셈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정말 손해죠. 1, 2월까지는 의지력이 다들 높기 때문에 이게 소진되기 전 시점은 어느 정도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진되고 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습관화할 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의 영어 학습이 연초에 반짝 시도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VETA 시스템 속에서 학습해 보시자고요. 신청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어 학습 성공을 기원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